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윤석열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윤석열 사기극이 이제 피크를 향해 달려갑니다. 스케줄상 그럴 수밖에 없죠. 재보선에서 친문 세력을 압도를 한 다음에 그 힘 갖고 문재인에게 내각제 기원 칼을 갖다 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선중앙동아부터 한국경제 등등 언론의 사기 탄핵 세력이 지금 완전히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군사작전 밀듯이 윤석열 띄우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저런 정도로 밀어버리면요, 한 2달 정도 사람 띄우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그 2달이 유지가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럼 이 자들은 왜 이런 승부 거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재보선에서 문재인 세력을 일단 압승을 한 다음에 곧바로 개헌 작업을 들어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고공주의를 달리고 있으면 달리고 있을수록 문재인에게 양보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치 공작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이 세력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탄핵을 주도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세력인데, 윤석열의 오너는 이 중에서 이 중앙조선에 또 짜가지고 보수파리, 태극기파리들까지도 이렇게 변절을 시켜가지고 지금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뭐 걱정할 건 없어요. 저게 얼마나 가겠어요, 저게. 저런 사기쇼가 얼마나 가겠어요. 오늘도 제가 이걸 짚어드린 거는, 요거 조금만 정확히 보고 있으면은 사기라는 거 다 알 수 있는데, 지금 이거를 사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보니까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 설명드리는 거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아닙니다, 이거. 자, 먼저 뭐부터 할까요? 이거부터 할까요? 자, 별의 순간 다가오나, 윤석열 대권 지지율 39% 1위를 이건 웃기는 얘기죠. 이거는 하루 종일 윤석열 대통령론을 갖다 쓰고, 이 조중동 플러스 포탈 그냥 막 윤석열로 도배해버리는데, 이거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정반대로 탄핵 때 조중동 플러스 포탈이 하루 종일 박 대통령 집 밟는 기사를 내니까 지지율 30%대를 유지하다가 그냥 한순간에 2% 3% 끝장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회복이 되는데, 회복되기 전에 이미 탄핵이 끝나버렸듯이 이거는 지금 2달 3달 승부예요. 이렇게 해서 요 지지율을 유지시킨 다음에 이때까지 문재인을 협박해가지고 내각제 기원 카드를 받겠다는 겁니다. 뭐 의미 없는 얘기인데, 근데 다만 이제 이 39%까지 끌어올렸다는 얘기는요, 이게 이제 보수 쪽만 우리가 뭐 대충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좌익 30, 뭐 한 중간층 30, 보수 30인데, 그럼 윤석열이가 40%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보수 쪽보다는 이제 중간층이 결합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중간층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뭐 따지면은 박찬종 때부터 이제 계산하는데, 95년도에 서울시장 선거 때 이 조순, 박찬종, 정원식, 그래서 조순이 좌, 정원식이 우인데 박찬종이 중간에서 먹은 한 30% 정도.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가지고 계속해서 장난을 칩니다, 이 정치권이. 요걸 갖고 그 뒤에 나온 게 바로 고건 씨가 2005년도 정도에 요 30%의 지지율, 고건 씨도 30% 지지율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이어받았던 게 반기문의 30% 지지율. 즉 이제는 이 정도까지 끌어올렸으면은 윤석열은 보수 후보가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 거품을 만들었으면. 이거는 중간층 거품, 박찬종, 고건, 반기문을 이어가는 이 중간층의 거품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이렇게까지 가면은 지금 보수 원로들이, 야, 저거 좀 이상하다, 저 윤석열 저거 우리하고 좀 다른 인종 아닌가? 이제 그런 경계심이 많이 이제 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 지지율 간다, 그까지 아스팔트 할아버지들 태극기 세력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 정도면은 오히려 차라리 그거 깨고 가는 게 낫지, 중간층도 확보하려면은. 그래서 무슨 냉정한 정치적 판단보다는, 야, 윤석열이가 이런 식으로 뜨기 시작하는데 과연 우리 보수를 사람 취급이나 해줄까? 그런 부분들의 불안감 때문에 윤석열 경계론이 지금 보수에서 퍼지고 있다고 봐요. 정말 무슨 원칙과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가 우리 밖을 안 챙겨주겠는데, 이 정도면은 그런 불안감이 보수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보수, 제가 얘기하는 보수는요, 인민무력당 피플파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보수가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보수는 장외에서 4년 전에 태극기 들고 박근혜 만세 불렀던 사람들을 지금 이제 장외보수라고 칭하는 거고, 제가 말한 보수에는 저 인민무력당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민무력당은 윤석열과 어떤 식으로든 손을 잡아가지고 내각제 기원을 함께해서 밥 먹어보려고 할 수 있겠죠, 인민무력당은. 근데 장외 태극기 보수는 윤석열하고 전화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나 있습니까? 장외 태극기 보수에서? 그 홍석현의 그 떨거지들 밑에서 변절해가지고 서 있는 자들 빼놓고는 윤석열 만세 부르는 자들 치고 장외 태극기 보수에서 윤석열과 전화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든 내각제 총리가 되든 밥그릇 안 챙겨주니까 그에 대한 경계심으로 지금 보수가 정신 차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반대로 보세요. 오세훈이 인민무력당의 대표 후보 아닙니까? 인민무력당에 딱 나오잖아요. 구도가 윤석열, 김동연, 홍정욱, 금태섭. 자, 삼고 처리하는데 홍정욱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문재인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삼고 처리를 하는데 다 문재인의 부하들입니다. 이거 홍정욱 제외하고는. 홍정욱은 문재인의 부하는 아니지만은 내일 당장 문재인의 부하가 되더라도 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자, 뭐냐, 오세훈만 해도 자기의 이 그림에 장애 보수, 태극기 보수는 없어요. 저것들은 시끄럽기만 하지 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제거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장애 태극기 보수를. 그런데 좀 영리한, 제가 볼 때 홍석현 쪽에 서 있는 영리한 전영기 그리고 그 흰머리 세력들이 그래도 태극기 세력들에게 부스러기라도 던져줘가지고 잡고 있는 게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면 승부할 때 그 자들을 박 대통령 죽이는 앞잡이로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태극기 세력을 관리하는 겁니다. 중앙일보에서. 그게 지금 대검찰청에 있는 윤석열 만세 꽃다발들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그 자들을 가지고 박 대통령을 공격해서 칼잡이로 쓸 겁니다. 정말 비열한 꼴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오세훈 애초에 경선 때부터 나경원하고 누가 더 좌에 가깝냐 싸움에서 내가 좌에 가깝다 해가지고 이긴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너 좌로 가는 거죠. 좌로 가서. 지금 뭐 안철수가 이기니 오세훈이 이기니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글쎄요, 뭐 누가 이기든 이 보수와는 더 이탈을 심하게 할 텐데 아마 의외로 안철수보다도 오세훈이 더 세게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안철수는 원래 저쪽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 보수의 포용적인 쇼라도 하는데 오세훈은 오히려 좌의 포용적인 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세훈이 더 세게 좌로 갈 가능성이 높죠. 벌써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리고 만약에 오세훈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게 되면은 오세훈이 아마 대권 지지율 10%를 넘어설 겁니다. 넘어설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지지율이 좀 떨어지겠죠. 20%대로. 그러면서 사실은 이 윤석열 사기극은 이제 종료가 되면서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문재인과 홍석현 등등이 딜을 쳐서 내각제로 합의하는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자, 그리고 오늘 지금 단독이란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조중동과 한국경제에서. 무슨 얘기냐? 윤석열 사기극을 기획하는 팀에서 오늘은 동아, 오늘은 조선, 오늘은 한국경제 이런 식으로 언론에게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뭐 그래봐야 어차피 윤석열 관리팀은 홍석현이나 방상훈 정도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김영석 철학자를 방문, 퇴임 후 첫 외부 일정. 이거를 동아일보가 단독 보냈다는 얘기는 윤석열 뒤에서 공작팀이 있다는 얘기죠. 공작팀이. 자, 윤석열 상식과 정의를 마련 급한다. 뭐 그냥
무의미한 얘기고 딱 그냥 동아일보나 그 중앙일보, 조선일보 수준의 기획이에요. 뭐 김영석 교수 좀 이미지 좋잖아요. 이미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미지 관리하겠다. 이거 뭐 다 헛소리고 이거 사실은. 왜냐면 이 김 교수에게 이 태블릿 사용 설명서를 보내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아유 이 100세 사신 분에게 이 복잡한 얘기를 뭐 보낼 필요 있겠습니까? 그 어쨌든 이분은 크게 사회적으로 무리 없이 한국 사회에서 원로 역할을 해온 분인데 그렇다고 또 이분이 또 보수 쪽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려고 그래요. 그냥 이 쇼 가지고 지지율 관리를 하는 거죠 이게. 다만 아쉬운 거는 이 정도 언론이면은 윤석열이 얼마나 이 비열한 조작 수사로 박 대통령 등등 보수 인사 200명에게 누명을 덮어씌우고 구속을 했는지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런 쇼 많이 할 겁니다. 이제 이런 쇼들 이제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툭툭툭 하는 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언론사의 속셈이. 자 탄핵을 찬성했던 조중동, 전경련의 한국경제, 뭐 매경 등등의 최종 목적은 내각제 개헌이다 보니까 윤석열을 띄우면서도 윤석열이 지금과 같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걸어요. 이거는 계속 이어질 현상이에요. 자 대통령제를 그냥 준다면 또 다른 윤석열이 계속 나올 것. 한마디로 내각제로 바꿔야 된다 이번 기회에. 이게 딱딱딱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자 윤석열의 이 거품의 원인은 대통령 선거의 특질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투영된 구세주 열망은 피할 수 없다.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 제도 하에서는 구세주 열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제와 달리 내각제에서는 호련히 나타난 카리스마의 기대주가 별수는 이거는 아니죠. 그거는 글쎄 이분이 김은영 씨가 내가 알기로는 정치학 전공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근데 이런 이론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대통령제니까 갑자기 튀어나와서 한탕으로 해먹고 내각제는 그게 없다? 글쎄요. 내각제하에서 별처럼 그냥 순식간에 나타나가지고 영국 보수 정치계를 해먹은 캐머런 내각 있잖아요. 39살 있잖아요. 캐머런. 그리고 일본도 따지면은 고이즈미가 정말 혜성처럼 나타났다고 봐야죠. 고이즈미도.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정계에 튀어나와서 휘어잡는 부분이 내각제니까 안 되고 대통령 된다. 글쎄 저는 뭐 제가 알고 있는 이 경험과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억지 논리를 지금 좀 쓴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번 기회에 내각제로 바꾸지 않으면 1년 정도의 검증기간밖에 없는 정말 이런 식으로 갑자기 툭툭툭 갑툭튀라 그러나요? 나오는 자들이 대통령이 되는 위험성을 방지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각제 개헌을 이렇게 선동하는 칼럼을 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내각제에서는 윤석열 같이 탁 튀어나오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는. 물론 내각제 특성상 정당 정치가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정당인이 주로 올라가는 건 많지만은 정당인이 너무 많으니까 갑자기 그냥 내각제에서 그냥 30대에서 확 추가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각제도. 자, 이 동아일보 지금 신났어요.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신났어요. 원래는 이 여의도 보수 정치가 아무리 이 병신 같아도 그래도 거기가 결정을 하고 조중동이 따라왔는데 탄핵 이후로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탄핵 이후로는
조선중앙이 결정을 하고 여의도 인민무력당이 끌려가는 이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탄핵 때의 이 공헌도가 달라서 그래요. 조선중앙은 사운을 걸고 조작 보도를 하면서까지 탄핵에 밀어붙였고 인민무력당 패거리들은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조선중앙이 다 끌고 가고 동아도 엄청 차이가 나게 멀어졌어요. 동아는 스스로 앞장서가지고 조작보도 안 했잖아요. 남들 조작보도 한 거를 그냥 따라갔지. 그래서 지금 동아와 조선중앙의 격차가 엄청 크고 조선과 중앙의 격차도 엄청 큽니다. 이 조작의 정도가 중앙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의도 정치는 중앙에 홍석현이 끌고 간다고 보면 돼요. 근데 어쨌든 언론인들이 신났죠. 이제 우리가 이 여의도 정치 권력을 좌지우지한다. 다 미쳤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박재균이라든지 조선에 제가 그래도 좋아했었던 양상훈이라든지 동아의 김순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헷갈락했어요. 권력 중독이 돼버린 거죠. 단순히 칼럼 쓰는 게 아니라 내 칼럼에 정계판이 움직인다. 그리고 내각제 되면은 나도 국회의원 장관할 수 있다. 여기에 헷갈락했어요 다. 자, 그래서 인민무력당은 울타리 부수고 윤석열 안철수에게 가라라기보다는 윤석열 신당을 창당하자 그 얘기죠. 윤석열 신당을 창당하자 그 얘기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하여튼 제가요 이런 차원의 글을 내가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는 게요 다 헛소리. 너무 헛소리가 많아가지고 그냥 저도 막 툭툭 읽어버리니까 그냥 이 결론이 뭐냐, 윤석열 신당 만들자 이거야. 인민무력당을 해체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냐? 아니죠. 그 당이 중심이 돼서 문재인과 딜을 쳐서 내각제 개헌을 가자는 얘기야. 무조건 어떤 경우든 조중동은 대통령제를 반대합니다. 언론의 이익상, 언론에 뜯어먹는 이익상 내각제가 먹을 게 훨씬 많아요. 내각제가. 그래서 원래 내각제 국가들이 언론이 그냥 막 산재입니다. 산재예요. 언론이. 야,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나갔지? 이게 이제 거의 제가 볼 때는 이게 오늘까지의 조중동 언론 선동의 거의 최고입니다. 최고 이게. 이제 이거를 유튜브가 아닌 월간조선에서 최우석 기자가 그냥 윤석열 박근혜 손 합친다라고 그냥 거짓 선동을 그냥 와 유튜버들이 지금 뒤로 다니잖아요. 유튜버에서 박근혜 윤석열 손잡는다. 이걸 월간조선의 최우석 정도 기자가 그냥 이제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선이 없어지는 거죠. 탄핵 때도 선이 없었잖아요. 탄핵 때도 언론의 기본 윤리라는 선이 없었듯이 이제 윤석열을 이용해서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언론인들이 이제 또 윤리를 또 파괴시켰습니다. 선을 그냥 없애버렸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기사를 한번 보내주세요. 이 기사 한번 박 대통령한테 보내주세요. 근데 월간조선에 있는 거를 요약한 것 같은데 그 월간조선한테 보내지 말고요. 누가 이 기사는 보내주세요. 이 조중동이라는 자들이 박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딱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조중동뿐이 아니라 저는 최우석 기자 정도면은 지금 최우석 기자가 인터뷰한 친박 인사라는 것은 거짓말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박 대통령 주변에서 배신을 때린 그 친박 세력들이 윤석열 주위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공작을 펼치고 있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기사는 박 대통령에게 보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윤석열의 약점은 이명박은 빼고 자꾸 들어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 강성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고 이것이 그 약점이다. 그러니까 조중동이 윤석열을 통해서 태극기 세력을 다 초토화시키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언제 어느 순간에 박 대통령 한 칼에 윤석열 조중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는 게 지금 가장 큰 급선무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볼 땐 박근혜 대통령이고 팩트와 논리로 볼 땐 이책이에요. 이것과 박 대통령을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팩트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저 가세현 하청무리들 데리고 지금 장난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러다 가세화청문회들 지금 다 거의 각 괴멸되고 있죠. 이거 건드렸다가. 자, 이쪽 전선 돌파가 안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협박 회유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나오더라도 조중동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로 만들겠다는 공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의 승리를 위해 개인 감정을 앞세우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이야기가 핵심 측근들은, 이 핵심 측근들이 제가 볼 때는 최우석 기자의 인맥으로 볼 때 정호성이나 유영아겠죠. 그들은 배신자지만 뭐 핵심 측근이라 그래도 기사가 거짓말 아니니까. 정호성이나 유영아라면은 이딴 얘기 떠들 가능성 상당히 높죠. 근데 정말 싸가지가 없는 게 개인 감정이라. 이야, 이거는 이렇게 떠든 박근혜 측근도 그렇지만은 이걸 그대로 적은 최우석도 기사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개인 감정? 누명 써가지고 30년형을 구형받았는데 그게 개인 감정? 최우석 기자 당신이나 당신 아버지가 한번 윤석열한테 30년 구형받고 이런 표현 쓸 수 있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이제 대한민국 기자 중에서요, 가장 제가 볼 때 가장 그래도 뛰어나고 양심을 지켰던 기자들이 월간조선 기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감옥에서도 조선일보는 그냥 던져보더라도 월간조선은 내가 챙겨봤는데 이 월간조선까지 무너집니다. 월간조선에 그 진짜 이 양심 있는 기자에게 이 책을 전달해주고 박정 작가가 이건 맞지 않냐, 이 내용은 기사 못 써요. 월간조선에. 월간조선마저도 그 꼴 난 거예요. 이거를 월간조선에 기사를 못 써요. 최우석 기자 여기다 반박할 수 있어요, 당신? 김한수가 검찰과 윤석열의 검찰과 계약서 조작한 내용을 당신이 많이 안다며 태블릿 반박 못하죠. 반박 못하면 이거 그대로 써야 되는데 이제 월간조선도 브로커 다 된 겁니다. 월간조선 다 끊어버리세요.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죠. 개인 감정이 말이 되냐고 이게.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딴 얘기 떠든 게 유영아나 정호성이면은 진짜 천발 맞을 겁니다. 이딴 말 떠들었으면. 자, 그러니까 최우석 기자가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도 기사를 많이 쓰니까 부연 설명합니다. 이름만 내면 알만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유영아나 정호성급이란 얘기죠. 유영아나 정호성이나 뭐 설마 김한순 아니겠지. 김희종이나 이러겠지. 태블릿 조작의 핵심들, 한패들, JTBC하고 요런 자들 데리고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월간조선이. 본인들은 박 대통령 풀려나기 전까지 나서면 안 되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호성이나 뭐 김희종 같은데 정호성 그 본인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본인이 실명되고 나와가지고 이 측에 대한 입장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거 돌아다니면서 이 측이 거짓말이라고 떠들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직접 나와보세요 한번 정호성이. 자, 박 전 대통령은 생사의 기로에 빠진 보수 세력을 구출해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총선 때도 하나로 힘 합쳐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보수 세력이 위기에 처해서, 정말 이거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이거 누가 뭘 떠들었는지. 지난 총선 때 박 대통령이 탄핵은 내 잘못이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탄핵 세력들 다 도와줘라, 이딴 얘기 떠들었습니까? 그때도 조중동이 그렇게 계속 기사 썼죠. 사설로 협박하고 박 대통령 탄핵은 네 잘못이라고 실토해라. 그런 온갖 조중동 협박하더라도 그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얘기 안 하고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조원진의 배신, 태극기든 조원진의 배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박 대통령은 조원진 보고 정광훈 목사까지 태극기 세력을 넓혀라. 그걸 조원진이 박 대통령의 말을 한 칼에 자르고 당을 사당하면서 김문수 지사를 정광훈 목사 쪽인 사람을 빼내가지고 태극기 통합을 저지하면서 대통령의 승부수를 막아버린 겁니다. 지금도 조원진은 그거 짜고 있을 거예요.